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한창 신혼생활을 만끽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디에다가 창피해서 털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얼마 전에 신혼집에서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는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결혼 준비 기간부터 따지면 그리 짧진 않거든요.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평생 이 남자와 지내겠다는 거고 힘든 일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건데 힘든 일이라고 하면 그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0 초반이라서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 부모님 사는 모습만 봐도 돈이 문제였어요. 저희 아버지 어깨 수술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버티신 것도 돈이 문제였고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에게 대접받아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돈 앞에서 등을 돌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충분히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교 마치고 사회생활 하면서 학자금 갚고 쪼개고 쪼개서 적금도 넣으면서 남들이 보면 푼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선 최대한 모았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것도 비슷한 이유였었고요.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시청에서 하는 문화센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월급은 적어도 나름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어서 3년 전에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남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죄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다가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싶어서 해탈하고 마음을 비워버리자 그때부터 슬슬 제 주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자동차 영업직원이거든요. 저희 팀장님의 첫 차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인연이 이어져서 만나게 되었고요. 잠깐 보고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동차 계약하고 자동차 잘 받으면 그 이후엔 서로 연락할 일이 없긴 하잖아요. 근데 어찌어찌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팀장 언니가 새로 받은 차 적응을 잘 못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저는 그 영업 직원에게 물어보고 이런 식이어서 저도 그때 알았는데 새로 산 자동차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계약했던 영업 직원에게 묻기도 하고 그럼 또 엄청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에 친절해서요.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직접 와서 꼼꼼하게 알려줬어요. 모든 직원이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이상했죠. 근데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동차 설명할 때 원피스 입고 옆에 서 있는 저도 정상은 아니라서 그때 서로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연애 비슷한 만남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번, 나중에는 4번 그렇게 매일 만나게 되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가 되었죠.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데이트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업이라서 조금은 사치스럽고 허세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 때는 그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엄청 검소했습니다. 쿠폰, 할인 이런 건 저보다 더 잘 챙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흡족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대놓고 아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친은 짐덩이 같다고 여겼는데 제가 의지할 수도 있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때부턴 거의 불이 붙었죠. 매일 봤으니까요. 밖에 돌아다니면 그것도 다 돈이어서 거의 집에서 만났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저는 31살, 남편은 35살이었고 서로 나이도 충분하고 각자 안정된 직장도 있으니 미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객을 많이 부르지 말라고 하던데 애초부터 스몰 웨딩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상관없었고요. 양가 부모님도 찾아뵈었고 저희 집에서도 제 남편 인상이 너무 좋다고 하시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도 저를 이뻐해 주셨고요. 오래 기다렸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집안에서 장녀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저희 남편은 차남이고 위로 형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둘 다 개혼이라서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스몰 웨딩으로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고요. 집을 해준다, 차를 해준다 이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신혼집이 제일 걱정이었고 다른 준비보다 제일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배우자 찾는 것보다 신혼집 찾기가 더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몇 달 동안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녔어요. 12평짜리 집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발품을 판 만큼 만족스러운 곳을 얻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하기도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예식은 최대한 검소하게 준비했고 신혼집은 살던 집 보증금 빼서 합치고 최대한 대출 적게 받아서 15평 빌라에 잡았습니다. 투룸이라서 아이 하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당시 저희 시어머님이 예단이니 뭐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뻔히 다 아는데 격식 같은 건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어찌 지낼지만 생각하라고 해주신 터라 마음 푹 놓고 준비해서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은 강원도로 다녀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여행 다니는 내내 놀라기 바빴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그땐 너무 여유로웠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신혼생활은 당연히 좋았습니다. 주문한 식탁이 늦게 와서 여행 가방 위에 신문지를 깔고 먹어도 맛있었고 맨바닥에 누워도 잠만 잘 잤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쓰는 시계가 충전을 해도 하루도 못 가고 꺼진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선물로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했어요. 해외 직구로 싸게 사서 그런지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그 시계가 도착했고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자동차가 저희 부부에겐 좀 각별하잖아요. 처음 이어준 것도 자동차 때문이고 저희 남편 직업도 그쪽이라서 남편 자동차 핸들에다가 새로 산 시계를 채워놓으려고 했죠. 리본도 하나 달고 편지도 하나 써놓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몰래 밖으로 나와서 남편 자동차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때까진 남편이 놀랄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놀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 쪽을 살펴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엄청 더러운 겁니다. 뒷좌석에는 쇼핑백들이 손잡이는 어디서 찍혔는지 아무렇게나 놓여있고 그냥 딱 봐도 던져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바쁘면 저랬나 싶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정리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뒷좌석에 놓인 물건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버릴 수는 없어서 집에서 쇼핑백을 따로 가져다가 담아놨고요. 당연히 의자 뒤편에 달린 주머니도 살펴봤어요. 운전석 뒤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어떤 두툼한 종이 뭉치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꺼내서 읽어보니 카드 명세서였어요.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나 싶어서 보니 주소지가 시댁으로 되어 있더군요. 근데 명세서 이름만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지 주소지도 시댁이고 사용한 사람도 시댁 가족이고 제가 그동안 남편하고 딱 붙어 지냈는데 저희가 신혼여행 가 있을 기간에 쌈밥집에서 25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면 그래도 짜증은 나겠지만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진 않았겠죠. 거기 내역서에 2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는데 제 평생 카드값이 200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금액이 나온 걸 그날 처음 봤습니다. 깜짝 선물이고 뭐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니 다짜고짜 끌어안길래 있는 힘껏 밀쳐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며 그랬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돈이 다 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그걸 어디서 찾았냐고 하길래 제가 차마 깜짝 선물 이야기는 못하고 지금 어디서 찾은 게 중요하냐고 막 뭐라고 했죠. 대체 이걸 누가 쓰냐고 시댁가족 중에 쌈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을 넘게 싸운 것 같아요. 싸웠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쳤죠. 나중에 들어보니 저희 시어머님이 그동안 아들의 카드를 갖고 다니시며 쓰신 거였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카드값을 혼자 내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니 월급이 너무 적어서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길래 뒷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었죠. 이번에도 그 카드값 제 남편이 내는 거였고요. 지금 그 카드 어딨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시어머님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님께 가서 그 카드 받아오라고 나는 이해 못한다고 하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며 가끔 엄마가 기력이 떨어지시고 우울하실 때 친구분들하고 나가서 드시고 그러는 거라면서 저보고 이해해달라는 투로 말하길래 기력이 얼마나 떨어지시면 200만 원어치를 드시냐고 우리 식비도 200만 원이 나오지 않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남편 태도를 보니 영 찜찜하고 못 믿겠어서 제가 그날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당신이 그 카드 가져올 때까지 못 볼 줄 알라고 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친정에 가 있었고 부모님께는 집이 낡아서 공사하느라 잠시 지낸다고 둘러댄 상황이라 물론 그래도 이상하게 보시긴 했죠. 근데 남편에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참다가 제가 전화해서 카드 받아왔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시간을 달라길래 내 컨디션은 생각 안 하냐고 당신도 컨디션 나빠지고 싶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카드 명세서도 들고 가서 어머님께 정말 최대한 누르고 눌러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변명으로 하면서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혹시 모르니 카드는 갖고 있겠다고 하시더니 저희 뜻은 알겠으니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죠. 어영부영하다가는 이렇게 계속 쓰실 것 같아서 아무리 제가 결혼 초반이지만 바로 잡아야 할 건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 남편까지 나서니 그러니까 그게 또 엄청 서운하셨는지 저를 쳐다보는 눈빛까지 단번에 변하시면서 너는 오자마자 다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생각 없이 먹었겠냐고 우리 집에 경사가 있으니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시길래 아니 결혼식 때 하객도 없었고 최소한으로 했는데 어머님이 왜 밥을 사주시냐고 했죠. 그러다가 그때 처음으로 축의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참석을 안 하고 계좌로 바로 축의금을 보내준다고 하시길래 그럼 그 축의금으로 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그러자 어머님도 아차 하셨는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축의금 이야기도 그때 좀 충격이 컸고요. 정말 한마디도 없으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친정에서는 나중에 냉장고라도 하나 사라고 500만 원을 주셨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거 하나 없었거든요. 저도 그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카드야 뭐 그냥 해지해버려도 그만인 거라 어머님이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알아서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앉아 계셨고 결국 그렇게 나왔어요. 카드 문제는 그날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님이 제 카드를 쓰셨거든요. 정말 그날 너무 황당해서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괜히 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최근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도 가족인데 풀어야 할 건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건 알지만 한 번만 참고 와줄 수 없냐고 저희 보고 한번 들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긴 했었죠. 근데 결혼 초반이고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저에게 부탁하시니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찾아갔고 아버님이 좋은 고기를 사놓으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그것만 구워 먹자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기만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쁘다고 하셔서 저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외투를 입고 나오시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식사 전까진 들어오신다고 하시길래 다른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카드를 사용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너무 황당했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나 싶어서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며 현금 다 그대로 있었고 근데 딱 그 카드만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해서 내가 카드를 분실한 것 같다고 카드사에 연락해야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썼냐면서 제가 온 알림을 보는데 남편이 아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동네 병원이었어요.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갖고 가신 것 같다고 하더니 제 앞에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 또 문자가 한 통 오더니 이번에는 약국이었는데 어떤 약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3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약국도 저희 남편이 아는 곳이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실수로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지갑을 다른 것도 아니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달려가더니 카드 갖고 가셨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시며 이게 며느리 카드였냐고 아들 카드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가져갔다고 하시면서 니들이 카드를 정지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현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카드를 빌려갔다고 아들 카드인 줄 알고 갖고 갔는데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겁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실수로 가져갈 수가 있으신 건지 카드 디자인도 다르고 심지어 제 지갑에 있고 지갑 열면 제 얼굴에 찍힌 신분증부터 보이는데 당연히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가든지 하지 왜 애들 돈을 쓰냐며 뭐라 하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기분이 많이 상했냐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저보고 계좌번호를 찍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시댁이구나 싶고 시어머니랑 완전히 틀어졌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제 계좌번호랑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써드렸습니다.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멈칫하시더니 너는 내가 돈 쓰는 게 무척이나 아까운가 보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카드든 남편 카드든 어머님이 그만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면서 내가 아파 죽겠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병을 키울 걸 그랬다고 그게 그리도 아깝냐면서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박하게 굴려고 벌써부터 그러냐고 제 앞에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결국 시댁에서 식사 못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 짐 챙겨서 문 앞에 놔뒀고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친정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쪽이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하길래 그때 아무 소리 안 한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는 거라고
나랑 살고 싶으면 경제권부터 독립하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면 앞으로 계속 부모님이랑 지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남편의 현관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나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쓰신 제 카드값이랑 남편 카드값 2달치 350만 원이랑 봉투에 넣어서 들고 왔더군요. 그래서 현관문 열어줬어요. 그날 저녁에 둘이 마주 앉아서 남편 카드며 통장 다 꺼내서 정리했고요. 경제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제가 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나가는지만 체크하겠다고, 만약 내가 모르는 돈이 시댁으로 나가면 그날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리게 돼도 나랑 상의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건 친정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시어머니 뵙기 힘들 것 같다고, 결혼 초반이고 신혼이고 새댁이고 이유가 뭐든 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무척이나 좋고 서로 가치관도 맞는 것 같아 결혼했는데 시댁으로 나가는 돈 문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게 싫으면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라고 싹싹 빌면서 자기가 결혼 전에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끊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독하다고,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잖아요. 이게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게 옳다고 생각했죠. 일단 한번 지켜보려고요. 덕분에 아이 갖는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 같기도 하네요. 신혼시기에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